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둘 사이에서 자식이 총 12명이나 나온 걸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특히 둘은 첫째 아들 양녕대군을 끔찍이도 사랑했는데요. 태종은 애초부터 양녕을 세자로 정해두고 있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세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이러한 태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요. 공부를 게을리해서 내시가 대신 종아리를 맞은 적도 있고 어느 날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권근에게 아니 제가 과거 시험을 볼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대들었다가 보통 사람들이야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임금은 여러 방면에 둘은 응해야 합니다. 그중 공부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임금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가는 정치를 잘 못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며 꾸중을 듣기도 했죠. 하지만 양녕은 무인가문 출신답게 활쏘기나 사냥을 좋아하고 솜씨도 썩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태종은 종종 사냥을 떠날 때 양녕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녕은 공부는 못해도 시나 서예에 능하고 또 명필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 사신 황엄이란 자가 조선을 방문했는데 그때 태종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세자와 황제 폐하의 딸을 혼인시키는 게 어떤가요? 조선이 명예 부마국이라 그거 좋지요. 제가 돌아가면 황제 폐하께 한번 아뢰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명나라로 돌아갔던 황엄이 다시 조선을 방문했는데 황엄이 혼담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자 태종은 체면만 구기게 됩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걸 보니 거절의 뜻인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비굴하게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게다가 세자의 외척이 명나라가 된다면 오히려 왕비가 권세를 부릴 수도 있으니 차라리 권세를 부리지 않는 집안으로 장가를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군.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태종의 눈에 띈 인물이 바로 김한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김한로는 태종과 같은 해에 과거를 친 동기로 당시에 장원급제를 한 사람인데요. 머리는 좋았으나 정치 감각은 뛰어나지 못한 그가 마음에 든 태종은 서둘러 혼사를 진행합니다. 아싸, 이게 웬 횡재냐? 그렇게 14살에 김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된 양녕대군.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나 17살이 된 양녕은 여자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방문해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춤을 추던 봉지련이란 기생이 마음에 든 양녕은 잔치가 끝난 후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봉지련을 잡아 가뒀는데 그러자 양녕은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세자께서 봉지련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손에 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뭐라? 세자가? 안 되겠다. 일단 봉지련을 풀어주도록 하거라. 처음이니까 뭐 라는 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잠깐 그러고 말겠지라는 태종의 생각과 달리 이때부터 양녕의 화려한 여성 편력과 탈선이 시작됩니다. 전하, 궁궐 노비 중 몇몇이 몰래 세자궁에 숨어들어 세자 저하께 소행이란 평양기생을 바쳤다 하옵니다. 뭐라? 당장 그 종놈과 소행이란 기생을 모두 내치도록 하라. 전하, 세자 저하께서 궁중에 매를 들여와 키우고 계십니다. 뭐라? 매를 들여온 종놈에게 곤장을 치도록 하라. 전하, 세자 저하께서 공부는 안 하시고 장안의 건달들과 어울려 다니십니다. 심지어 궁 안으로까지 불러들인다고 하옵니다. 뭐라? 당장 건달들을 내치고 내시들을 벌하도록 하라. 태종이 아무리 다그쳐도 양녕의 탈선은 도저히 나아지질 않습니다. 양녕은 어쩔 땐 태종에게 대들기도 하고 어쩔 땐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는 등 그때마다 대충 넘겨보려고만 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탈선하는데요. 하지만 태종도 어지간히 양녕을 아꼈던지라 그렇게 사고를 쳐도 항상 용서해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각되는데 곽선이란 자의 첩 중에 어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미모가 빼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리가 홀로 한양에 올라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양녕은 사람을 보내 어리를 데려오게 했는데요. 양녕대군께서 뵙기를 청하시오니 저와 함께 궁으로 가시지요. 처느님이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대군께 그럴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어리가 거절하자 양녕은 직접 어리의 집을 찾아가
그녀를 데려옵니다. 어린은 처음엔 양령을 거절했으나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자 결국 양령의 마음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뭐라, 세자가 정신이 나갔나 보구나. 당장 어리라는 여인을 내쫓도록 하라. 그러자 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전하. 2번 다시 그러지 않겠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그리도 반성하니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마. 그렇게 또 그냥 넘어가는 태종.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양녕대군의 장인 김한로가 쫓겨난 어리를 몰래 숨겨뒀다가 몸종으로 꾸며서 슬쩍 다시 양녕에게 들여보냈는데, 그렇게 다시 사랑에 빠진 양녕과 어리는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그러자 태종은 또다시 양녕을 불러 내 분명 저번에 네가 눈물까지 흘리며 반성을 하길래 그냥 넘어갔건만 내 놈은 나를 속이고 다시 그 여자를 궁해들여 아이까지 낳게 했단 말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막 나가려 하느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로 전하께 심려를 끼치지 않겠사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야. 대신 어리를 숨긴 간사한 김한로는 집으로 돌아가 근신하도록. 또 그냥 넘어가는 태종. 그런데 양녕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용서를 받고 나오는 길에 곧장 어리를 찾아갔다가 다시 태종에게 불려가는데요. 내 이놈! 네가 용서를 구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러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아바마마.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사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옵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해 줄 테니 돌아가 자숙하거라. 답답하죠? 공신들은 말실수 한 번 했다고 목을 치는 판국에 아들놈은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 주는 건지 참. 그러나 뒤이어 양녕은 이렇게 참고 참던 태종도 결국 폭발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수도 없이 태종에게 혼나던 양녕은 생각해보니 뭔가 억울했는지 화를 잔뜩 담은 편지를 써서 태종에게 올립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하께서도 9명이나 되는 후궁을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리가 가여워 다시 거둔 것인데 어찌 전하는 되고 저는 안 된단 말씀이십니까? 또한 공신들 중에 하륜과 같은 자는 그 죄가 큼에도 사사로이 용서하셨으면서 저의 장인 김한로는 어찌 저를 도왔단 이유 하나만으로 내치신 겁니까? 편지를 읽은 태종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신들을 부르는데요. 세자가 내게 올린 글이니 한번 읽어보시오. 나는 이런 세자가 훗날 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소. 참다 결국 세자를 바꾸려는 태종의 뜻을 눈치챈 대신들은 회의 끝에 조정의 모든 부서가 합동하여 태종에게 글을 올립니다. 세자를 폐하소서. 세자의 탈선이 지나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내 나라의 안위를 생각해 세자를 폐하노라. 또한 나는 양녕의 2 아들 중 하나를 새 손으로 삼으려 하니 대신들은 누가 좋을지 의논하여 보고하라. 양녕의 2 아들 중에서 새 손을 고르려는 태종. 그런데 이때 대신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세자는 어진이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어진이를 세자로 세우셔서 나라의 안녕을 꾀하소서. 그렇게 대신들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어진이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자 태종은 대신들이 하나같이 어진이를 주창하니 나는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겠노라.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습니다. 그러곤 목 놓아 울며 통곡하는 태종. 어째서 태종은 이토록 양녕을 아끼고 계속되는 탈선에도 용서해 주었던 걸까요? 양녕대군이 태어나기 전에 원경왕후는 아들 셋, 딸 셋을 더 낳았지만 아들 셋은 모두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상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생한 끝에 태어난 7번째 자식이자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양녕대군이었으니 둘은 이 귀한 자식을 더욱 이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세종이 왕이 된 후 상왕이 된 태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녕이 어린 시절 내가 정두전 일파의 압력을 받아 궁지에 몰렸을 때 나는 앞으로 며칠이나 더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삶에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래서 나와 중전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웃음을 주는 양녕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며
무릎 위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나는 내 자식들 중 양령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으며 나에게 양령은 다른 자식과 달랐다. 폐쇄자가 된 양령은 거처를 옮겨야 했는데 대신들은 멀리 춘천으로 보내려 했지만 원경왕후의 간청에 결국 가까운 경기도 광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그 뒤로도 계속 사고를 쳐서 결국 상황이 된 태종이 직접 나서서는 그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은 어리를 처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태종은 어리를 양령과 함께 보내 광주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세자 자리에선 퇴위해야 했지만 한 아이의 부모로서는 끝까지 양령의 편을 들어준 건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양령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양령의 측근들은 어리를 찾아가 네가 양령대군의 인생을 망쳤다 면서 구타했는데요. 그러자 어리는 하도 상심이 컸는지 그날로 목을 메고 자살해버렸는데 다음날 양령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냥 잠시 놀러 나갔던 거죠.